오늘은 테슬라 모델 X 주문하고 기다리는 사이 공짜가 된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요. 좋은 일도 생길 때가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사실 투자에도 운이 따라줘야 된다. 운칠기삼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운이라는 거는 평소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에 따라서 그 운을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든지 열심히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경험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투자를 하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또 팁을 얻어가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인트로에서 봤듯이 제가 2월 2일에 테슬라 모델 X를 주문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작년 12월에 테슬라 모델 X 시승을 했습니다. 시승을 하고 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진짜 이 1억 4천이나 주고 이 차를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차를 사야 될까? 라는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면서 흔히 비슷한 가격대의 동급 차량이라고 불리는 벤츠의 GLS 또는 BMW X7 그리고 포르쉐의 카이엔 아니면 아우디의 이트론과 같은 차량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런 차들하고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차량 계약을 보류를 하고 한 2달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1월 말에 리프레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리프레시 된 모습을 보고 나서 주문 계약에 들어갔죠. 그런데 리프레시 되면서 제가 사려고 했던 똑같은 옵션의 가격이 1,000만 원 정도 더 오르긴 했는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2달 조금 지난 현재 차가 공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차가 공짜가 됐을까? 오늘 이야기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 제가 어떻게 차를 공짜로 만들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주식 투자와 관련지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의 투자와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 또 이렇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를 투기적으로 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은 또 좋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 테슬라 모델 X를 살 때 공짜로 사야겠어 라고 투자를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냥 차를 사겠다는 계획이 있었고 그런데 제가 2월 2일 날 주문을 하고 나서 이제 차를 언제쯤 인도받을 수 있을까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까 아무리 빨라도 6개월 후에나 인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내년 1, 2월쯤이나 돼야지 차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테슬라 코리아 어드바이저도 차가 언제 올지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차를 사려고 현금 1억 5천을 만들어 놨는데 작년 말에는 주문을 하면은 한 달 내로 출고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월 2일에 주문을 하고 나니까 최소 6개월 길면은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1억 5천을 그냥 통장에 넣어놓기는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억 5천을 안정적으로 어떻게 굴릴 수 있을까를 제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부동산 갭 투자? 근데 부동산은 사실 황금성이 떨어지죠. 6개월 뒤에 연락이 와서 차가 이제 곧 들어오니까 돈을 준비해라.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을 갑자기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주식을 사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10개월에서 1년 사이에 언제든지 돈을 빼서 써야 되는데 그 돈이 또 줄어들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억 5천이라는 돈 안 올라도 좋아. 그렇지만 최소한 떨어지지 않을 종목에 넣어야겠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2개 종목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5천만 원치 주식을 사고 하나는 1억치 주식을 사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2개 종목을 고르고 2월 초부터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가끔씩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년에 결혼해야 되는데 내년에 집을 사야 되는데 이 자금을 지금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까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어디에 투자하세요? 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면은 사실상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자금은 단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그 돈을 빠르게 순환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주식을 샀는데 그 사이에 주식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손해를 봤다. 그렇다면은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처음에는 2개, 그리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3개 주식을 사게 됐는데, 자, 어떤 원칙을 세웠냐? 저는 테슬라 모델 X를 살 돈으로 주식을 산다? 차가 인도될 때 돈을 납부해야 되니까 최소한 떨어지지 않을 안정적인 주식, 많이 오르지 않아도 좋지만 어쨌든 지금 바닥에서 기고 있는 주식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주식을 골랐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제가 그동안 유튜브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월과 2월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경기가 살아나고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니까 자, 이런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그래서 바닥을 기고 있는 주식 중에 인플레이션, 경기 회복과 관련 있는 주식을 제가,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냐? 2달 반이 지나니까 테슬라 모델 X를 공짜로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어떤 주식을 샀고, 그리고 왜 그 주식을 샀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우리의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구나,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제가 그 3개 종목을 다 공개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2개 종목은 아직 가지고 있고 1개 종목은 이제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지금 1개 종목에서 차익 실현을 했는데, 이 차익 실현한 것만 가지고도 지금 차를 살 수가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면 그 2개 종목은 차가 나와도 제가 굳이 그 종목을 팔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자, 여러분들 중에는 또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가 그 2개 종목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봐도 됩니다. 어떤 종목일까 추측을 하면서. 참고로 제가 첫 번째 주식은 5천만 원으로 2월 초에 2주 정도 매집을 했고, 자, 두 번째 종목은 제가 2월 중순부터 해서 1억을 매집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매집하는 중간에 갑자기 상한가를 쳐버리는 바람에 제가 6,700만 원치밖에 못 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좀 계획을 바꿔가지고, 그러면 돈이 3,300만 원 남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상한가 친 주식에서 조금 팔고 돈을 조금 더 못해가지고 5천만 원을 만들어서 세 번째 주식을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에 매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죠? 4월 초 기준으로 현재 수익률이고요. 자, 하나는 차익 실현을 했는데 고점에서는 당연히 못했습니다. 고점에서 못하고 현재 기준으로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20%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9천만 원 정도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평가손익을 본다면은 자, 1억 2천이 좀 넘는 금액인데요. 뭐 한 6개월 정도 뒤에 차가 나올 때쯤에는 이 주식들이 좀 더 올라가지고 충분히 1억 5천에는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차를 기다리면서 주식을 샀는데, 자, 그 주식이 올라가지고 차값을 뽑았다는 거죠. 그리고 차 사려고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돈은 그대로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결과적으로 모델 X를 공짜로 받으려면은 1억 5천 있어야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꼭 모델 X일 필요가 있냐 이거죠. 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차를 삽니다. 자, 그러면서 요즘에는 인기 차종 같은 경우는 몇 달씩 기다려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모아가지고 차를 사려고 기다리는데 몇 달을 기다려야 된다? 아니면은 내가 이 차를 사려고 돈을 모아놨는데 그냥 한 6개월 정도는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 이 돈을 가지고 한번 투자를 조금 더 해볼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3천만 원 가지고 처음에 소나타를 사려고 했는데 6개월 정도 더 기다려서 뭐 테슬라 모델 Y나 아니면 BMW 5 시리즈 아니면 벤츠 E클래스 같은 거를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비교적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저의 책인 주린이 주식가회하기 위해서 그런 노하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계좌를 그 책에서 오픈을 했어요. 이제 제가 3천만 원치 주식을 사가지고 6개월 만에 평가손익이 7천만 원 넘어간 걸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느냐, 그 방법의 차이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목적이 나는 차 사려고 3천만 원 모았으니 이걸 불려가지고 벤츠를 살 거야 라고, 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의 목적 자체가 벤츠라는 어떤 대상이 되고, 자, 그것을 탐하기 위해서 2배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조급함을 느끼게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저도 모델 X가 결과적으로 공짜로 탈 수 있는 차가 됐지만 처음부터 제가 그걸 바란 건 아니죠. 나는 그냥 차가 언제 나오든 1억 5천이라는 돈을 지불을 할 건데, 그런데 차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많으니까 그냥 그 돈을 놔두기가 뭐하니까 안정적으로
떨어지지 않을 주식에 돈을 넣고 기다리겠어라고 했는데 운이 좋게도 제가 가진 주식들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차가 결과적으로 공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적 자체가 나는 1억 5천을 가지고 2배로 만들어서 차를 공짜로 타겠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게 무슨 차이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떤 태도적인 면에서 완전하게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2배 수익을 노리고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나는 그냥 안정적으로 올라갈 만한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 기다릴 거냐. 자, 그 차이는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상당히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급등주를 찾아가지고 헤맸던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게 안정적으로 보였는데 운이 좋아서 급등주가 걸렸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이런 걸 노리기 위해서 급등주를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또 잔소리가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 자, 제가 높아심에서 하는 말입니다. 절대로 높은 수익을 취하기 위해서 급등주를 쫓아가라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자금을 풀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3개 종목을 샀는데 하나는 급등을 해서 차익 실현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수익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좀 올라갈 만한 주식을 잘 찾아서 투자를 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자, 이것을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자, 이왕이면은 차 같은 거 살 때도 몇 달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런 식으로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주식을 샀냐? 자, 하나는 제가 공개하겠다고 했으니까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그 주식은 한국석유라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제가 2월 22, 23, 24, 25일 4일에 걸쳐 가지고 한국석유를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25일 날 아침에도 제가 열심히 한국석유를 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되더니 액면분할 무상증자 공시가 뜨면서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557주를 샀습니다. 사실 당초 목표 수량은 한 900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샀는데 상한가를 가버리니까 또 추격 매수를 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수를 멈추고 나중에 57주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500주를 맞춰놓고 액면분할 무상증자 이슈가 떴으니까 그 전까지 한번 들고 가보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실 수익은 9천만 원 정도가 났는데 4월 6일 최고점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0% 정도 수준에서 매도를 한 거예요. 항상 우리가 최고가에서 매도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데, 어쨌거나 뭐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최고가에 매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뭐 이런 생각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고요. 뭐 수익이 얼마 났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지금 여기에서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포인트를 가지고 앞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참고해야 될 부분은 제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했냐는 겁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첫 번째 포인트는 절대 떨어질 만한 주식을 사지 말자.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닥권에서 기고 있는 주식을 고를 수밖에 없었고요. 자, 두 번째로 이왕에 사는 거면은 오를 만한 주식을 사자. 자, 그러면 오를 만한 주식이 뭐냐? 안 오른 주식 중에서 오를 만한 주식이 뭐냐? 자, 이것이 사실은 이 영상의 포인트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오를 만한 주식을 골라야 되는 거죠. 자, 누구나 투자를 하면서 오르길 바라지 떨어질 걸 바라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를 만한 주식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은 제가 두 번째 기준으로 어떤 걸 정했냐? 자, 제가 1월과 2월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지고 자주 반복적으로 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였죠. 인플레이션 시대를 준비하는 투자가 어떤 게 있느냐? 바로 저평가 가치주들, 굴뚝주들의 주식이 오른다는 거죠. 즉, 실적이 좋은 놈들이 주식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이 뭐였냐? 실적은 좋은데 오르지 않은 주식을 골랐다는 거죠. 실적은 좋은데 오르지 않은 주식 아직도 많아요. 자, 그렇지만 하필이면은 내가 왜 한국석유와 그다음 다른 두 개를 골랐나 이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한국석유를 왜 골랐을까? 그걸 이제 아는 게 중요한데, 자, 그러면은 실적도 좋고 저평가된 거를 찾았어. 리스트를 한 20개 정도를 뽑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고른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업의 내용을 보는 거죠. 자,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이 한국석유라는 놈은, 자, 이름만 석유지 사실상 기름 회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어떤 회사냐?
아스팔트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또 하고 있는데, 자, 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감이 오십니까? 제가 아스팔트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자, 국제유가가 오르는 건 덤이었고요, 사실. 자, 국제유가가 올랐습니다. 자, 국제유가가 올랐다는 말은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국석유라는 회사는 우리나라 아스팔트 시장 점유율 1위예요. 자, 그러면은 시장 점유율 1위 회사고, 그리고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아스팔트 제품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국제유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상황 속에서 아스팔트의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생각을 했죠. 물론 그것이 나중에 가격에 반영이 되면 이익이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물론 그게 당장 반영이 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사실상 지금 주가가 오른 이유는 아닙니다. 그냥 지금 주가가 올라서 제가 차익 실현한 거는 오로지 운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선택을 한 이유가 중요하고, 그리고 나머지 지금 두 종목도 보면은 20%대, 30%대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도 비슷한 원칙, 기준 하에서 제가 종목을 선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들을 한번 차용해 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스팔트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사실은 또 제가 또 주목한 부분이 뭐냐. 지금 한창 우리나라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뭘 합니까? SOC 공사를 많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정부에서 주택 공급도 많이 하고 사회 인프라 건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경기 살리는 데는 인프라 건설이 최고입니다. SOC 공사를 많이 해요. 자, 도로 공사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 트렌드가 뭐냐? 도로 공사에서 우리나라 고속도로, 콘크리트 고속도로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도로 공사를 하는데 콘크리트보다는 아스팔트를 더 많이 쓴다는 거죠. 자, 아스팔트를 더 많이 쓰는 이유가 아스팔트가 소음이 적고 승차감이 좋다고 합니다. 자, 물론 도로 파손의 위험은 콘크리트보다 더 높지만 소음도 적고 승차감이 좋다 보니까 도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덜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즘 도로들은 아스팔트를 까는 도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SOC 공사를 많이 하니까 아스팔트 수요가 늘어나면은 한국석유라는 회사가 또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화학 제품을 만드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 화학 업종이 좋네? 제가 금요 리포트에서 이야기했듯이 화학 기업들 주가가 올라가네? 화학 업황이 좋네? 자, 그러면은 이 또 한국석유가 영위하고 있는 화학 사업도 좋겠네라고 또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한국석유라는 기업에 처음에 1억을 투입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결과적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제가 투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큰 판을 봐야 된다. 판 돌아가는 걸 봐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그런 맥락에서 저는 자,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자, 그리고 이 기업이 이런 판이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이익을 더 내고 성장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주가가 떨어지기보다는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첫 번째 원칙이 뭐였습니까?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낮은 거를 투자한다. 수익률이 높지 않아도 좋아. 어쨌든 내가 이 돈은 차를 살 때 지불을 해야 될 돈이니까 떨어지면 난감하잖아요. 많이 안 올라도 좋아. 그렇지만 떨어지지 않을 주식을 사자가 첫 번째였고,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한국석유라는 종목은 주가가 떨어지기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렇게 베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종목 역시도 떨어질 가능성보다 오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왜? 상황적으로. 자, 두 개 다 업종은 다르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그 종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한 종목은 매수를 한 지 한 2달 정도가 지났고 수익률이 20%대, 그리고 한 종목은 좀 뒤늦게 2월 말부터 3월 초에 매수를 했으니까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이지만 수익률이 지금 30%를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리고 이 속에서 수익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결코 지지 않는 투자를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그 판 돌아가는 게 3개월짜리 판이냐, 6개월짜리 판이냐, 아니면 1년, 2년, 5년, 10년짜리 판이냐. 자,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내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할 때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자, 종목 선택이나 업종 선택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아니면 전기차 같은 거는 되게 주기가 길다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분야도 주기가 우리가 봤을 때 그 호황의 주기, 어떤 사이클이 얼마나 될지 스스로 한번 가늠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하고 그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의 이런 노하우, 투자 방식들을 한번 활용을 해서 한번 종목을 발굴해보고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은 자산을 늘려가는데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저는 또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투자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처음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한국석유 같은 종목들은 사실상 운이 좋아서 이런 종목이 걸렸던 것이지 전혀 제가 기대를 하지 않았던 종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운 또는 기회라는 것도 사실 자기가 실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잡아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운 또는 기회를 잡으려고 한다면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시장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실력을 쌓는다면은 또 좋은 기회가 마련되지 않을까. 소나타가 제네시스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또는 벤츠나 BM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또 제네시스 살려고 하는데 3개월, 6개월 또는 아이오닉 살려고 했는데 1년 넘게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래, 그 돈으로 그럼 한번 나 투자를 해볼까 해서 1년 뒤에 아이오닉 공짜로 탈 수 있는 그런 식으로도 상황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기회는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하면서 또 투자처를 찾아본다면은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